온빛 건강. 여러분, 단 7초만 집중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당신이 당연하다고 믿고 매년 받고 있는 건강검진, 그중 일부는 사실 당신의 건강을 지켜주기는커녕 대래 병을 키우고 지갑만 가볍게 만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병원들이 먼저는 절대 말하지 않는 불편한 진실, 오늘 제가 대신 말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0년 동안 진료 현장을 지켜온 내과 전문의, 올해 90의 백준영입니다. 대학병원 내과 과장을 지냈고 수만 명의 환자 곁을 지났습니다. 제 이름보다 중요한 건 제가 오늘 드리는 이 이야기가 당신의 남은 10년, 20년 건강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상 시작 전에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십시오. 무료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아낄 수 있는 비용과 위험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 두시면 다음번에는 더 큰 비용과 걱정을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왜 이 이야기를 꺼내는지부터 분명히 하죠. 우리는 불안을 달래기 위해 검사를 고릅니다. 혹시나가 쌓여 종합검진표가 두꺼워지고 안내문은 더 화려해지죠. 그러나 의료의 첫 원칙은 이렇습니다. 해를 끼치지 말 것. 불필요한 검사는 발견하지 않아도 될 이상 소견을 찾아내고 그 단어 하나로 우리의 잠을, 식사를, 일상을 흔듭니다. 그리고 추가 검사, 추가 약, 추가 진료가 이어집니다. 오늘 영상은 덜 하는 용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빼야 더 건강해지는지, 무엇만 남겨도 충분한지 제가 현장에서 뼈저리게 배운 균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성은 간단합니다. 첫 1분 30초, 지금처럼 짧고 강하게 핵심을 던집니다. 그 다음 18분 동안 꼭 필요한 검진 2가지, 불필요할 수 있는 검진 3가지를 사례와 함께 정리합니다. 마지막 30초에는 당신에게 딱 맞춘 검진 다이어트 체크리스트로 마무리합니다. 이 영상 하나로 수백만 원을 아끼고 불안이라는 비용까지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반드시 챙겨야 할 것부터 확인합시다. 덜 하기 위해서도 무엇을 꼭 할지가 먼저입니다. 첫째, 대장 내시경입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대장은 깊숙이 숨어 있어 증상이 늦게 나타납니다. 변이 가늘어진다, 폭통이 잦다, 살이 빠진다 이런 신호가 올 때면 이미 질병은 중간을 넘어갑니다. 반대로 용종은 암이 되기까지 시간이 깁니다. 5년, 10년의 여유가 있지요. 이 여유를 이용해 미리 찾아서 떼어내는 것, 그것이 대장 내시경의 존재 이유입니다. 저는 환자를 설득하기 위해 숫자를 길게 늘어놓지 않습니다. 다만 그분의 일상을 묻습니다. 손주 졸업식에 가고 싶으세요? 가을 단풍을 혼자 걷고 싶으세요? 그러면 답이 나옵니다. 조기 발견은 생존율이라는 숫자 이전에 당신의 평범한 하루를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전략입니다. 언제, 얼마나 자주가 좋을까요? 제 권고는 이렇습니다. 50세 전후 첫 검사를 하십시오. 가족력이나 이전 용종 유무에 따라 간격을 조절하되 결과가 깨끗하면 5년 간격을 기본으로 삼으십시오. 75세를 넘기면 건강 상태와 기대 여명을 고려해 담당의와 상의해 주기를 권합니다. 저는 60세에 시작했고 75세에 작은 용종 하나를 떼어냈습니다. 그 이후로 5년 간격을 지키다가 90을 넘긴 지금 더 이상은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검사도 종착역이 있어야 합니다. 검사가 삶을 지배하게 두지 마십시오. 둘째, 위내시경입니다. 우리나라는 위암이 흔합니다. 하지만 흔하다는 말에 익숙해지면 위험 신호에 둔감해집니다. 위암은 초기에 말이 없습니다. 침묵하는 적일수록 먼저 찾아야 합니다. 제가 진료했던 김정희 씨는 소화 잘 돼요, 속 괜찮아요를 반복하다 국가검진으로 내시경을 받았고 아주 이른 단계의 위암을 바로 절제했습니다. 이번 며칠 이후 10년 넘게 그분은 동네 산책 모임의 회장을 맡아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걷고 계십니다. 그분의 비결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달력에 2년 간격으로 작은 점 하나를 찍어두는 것 그뿐이었습니다. 위내시경은 40세 전후부터 시작해 2년 간격을 권합니다.
위축성 위염이나 장상 피화생 같은 전구병변이 있으면 간격을 줄이십시오. 비용 대비 효과가 매우 좋고 무엇보다 이상 소견이 보이면 그 자리에서 조직 검사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수면 내시경이 무서워요라는 분들도 계십니다. 요즘은 안전성 관리가 잘 되어 있고 상태에 따라 비수면 선택도 가능합니다. 핵심은 공포를 줄이기 위해 검사를 피하지 말고 정보를 알고 선택하자는 것입니다. 모르는 공포가 제일 비쌉니다.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은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럼 나머지는요? 종합검진센터에서 권하는 다른 촬영들은 다 받지 말라는 건가요?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괄 거부가 아니라 맞춤 감량입니다. 증상이 있거나 진찰과 기본 검사에서 의심이 생기면 언제든 적극적으로 확장해야 합니다. 다만 아무 증상도 없고 기본 지표가 안정적인 분이 불안을 달래기 위해 매년 고강도의 검사를 반복하는 관성, 이 관성을 오늘 끊어보자는 것입니다. 제가 이 결론에 도달하기까지 길지 않은 여정이 있었습니다. 67세의 김영숙 씨 이야기로 돌아가 보죠. MRI 보고서에 딱딱한 문장 하나, 노년성 백질 변화, 그 단어가 그분의 일상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아침마다 두통을 의심하고 사소한 건망을 치매로 연결했습니다. 결국 약과 검사가 늘어났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달라진 건 마음의 무게였죠. 우리는 종종 검사로 안심을 사려다 걱정을 사옵니다. 그 비용은 카드값이 아니라 삶의 즐거움에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남은 15분 동안 저는 세 가지를 뚜렷이 짚을 겁니다. 첫째, 증상과 위험 요인이 없는 분에게 매년 반복되는 심장 초음파가 왜 비용 대비 이득이 낮은지. 둘째, 신경학적 증상 없는 분의 뇌 MRI, MRA가 왜 위양성과 과잉 추적을 부르기 쉬운지. 셋째, 전신 PET-CT가 왜 불필요한 방사선과 오진 공포를 남기는지. 각각 언제는 필요한가까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는 흑백이 아닙니다. 무조건의 언어를 경계해야 합니다. 자, 정리해 볼까요? 오늘의 목표는 두 가지입니다. 꼭 필요한 것 대장 내시경, 위내시경을 달력에 박아 넣는다. 그리고 불안이 권유하는 과잉검사, 심장 초음파의 남용, 무증상, 뇌 MRI, MRA의 관성, 전신 PET-CT의 유혹을 나의 상황으로 걸러낸다. 제 방식은 늘 같았습니다. 지금 내 몸에서 의사가 손으로, 귀로, 눈으로 확인한 이상 신호가 있는가? 기본 혈압, 혈당, 지질, 심전도 같은 1차 정보가 흔들리는가? 이 문턱을 넘으면 확장한다. 넘지 못하면 생활을 다듬는다. 의술은 칼이 아니라 저울입니다. 무엇을 더 올리고 무엇을 덜어낼지의 문제죠. 이제부터는 하나씩 실제 사례와 함께 차근차근 줄여보겠습니다. 당신의 검진표에서 무엇을 지우고 무엇을 남길지 20분 후면 스스로 결정할 힘을 갖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결정은 내년, 내후년에 당신을 가볍게 만들 것입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첫 번째로 우리가 왜 심장 초음파의 매년 반복을 경계해야 하는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온빛 건강. 여러분, 이제부터는 많은 분들이 종합검진에서 당연히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대부분의 경우 불필요할 수 있는 검사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심장 초음파입니다. 심장 초음파는 심장의 구조와 기능을 영상으로 보여주는 아주 유용한 검사입니다. 판막이 좁아지거나 혈액이 거꾸로 새는 문제, 심근이 제대로 수축하지 않는 문제를 잡아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흉통이나 호흡 곤란, 부정맥 같은 증상이 있거나 진찰에서 잡음이 들렸을 때는 꼭 필요한 검사이지요. 하지만 문제는 아무 증상도 없는 건강한 분들이 매년 이 검사를 받는 경우입니다. 이럴 때 심장 초음파는 의학적 의미가 거의 없습니다. 단순히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정상적인 변화를 이상 소견으로 기록하기도 하고 그로 인해 불필요한 불안과 추가 검사가 이어지기도 합니다. 제가 진료했던 정용민 씨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67세 때 종합검진에서 심장 초음파를 받으셨는데
결과지에 경미한 대동맥 판막석회화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사실 나이 들면 누구에게나 생기는 자연스러운 변화였지만 정 씨는 밤잠을 설치고 운동도 끊었습니다. 혹시 내 심장이 언제 멈추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여러 검사를 거친 끝에 치료가 필요 없는 정상범주라는 결론을 들었을 뿐이었습니다. 저도 80세 무렵 종합검진에서 권유받았지만 굳이 받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을 관리했고 꾸준히 걷고 소금 섭취를 줄이는 데 집중했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심장 초음파는 증상과 진찰, 기본 심전도 검사에서 이상이 있을 때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대한심장학회에서도 무증상 일반인에게 정기적인 심장 초음파를 권하지 않습니다. 비용은 15만 원에서 30만 원, 결과지 한 줄이 평생의 불안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혈압을 재고 체중을 조절하고 매일 30분 걷는 것이 수십 배 더 효과적인 심장 관리라는 점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는 두 번째로 자주 권유되는 그러나 불필요할 수 있는 검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뇌 MRI와 MRA입니다. MRI는 뇌의 구조를, MRA는 뇌혈관을 보여주는 정밀 검사입니다. 두통이나 마비, 갑작스러운 언어 장애가 있을 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뇌졸중이 의심될 때는 생명을 구하는 검사이지요. 그러나 아무 증상도 없는 건강한 분이 매년 MRI를 찍는 것은 어떨까요? 비용만 50만 원에서 100만 원에 달하고 임상적 의미가 거의 없는 작은 점이나 변화가 발견되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 작은 점 때문에 오히려 불안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76세 이옥순 씨는 고가의 종합검진 패키지로 MRI를 받았다가 작은 동맥류 가능성이라는 결과를 들었습니다. 파열 위험이 거의 없는 미세한 변화였지만 이후로 운동도 멈추고 여행도 가지 않고 늘 불안 속에 지내셨습니다. 결국 삶의 질이 떨어진 것이죠. 저 역시 85세의 어지럼증 때문에 MRI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다행히 특별한 이상은 없었지만 좁은 기계 안에서 30분을 버텨야 했던 경험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폐소공포증이 없는 저도 불편했으니 다른 어르신들에겐 더 고통스러운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 신경학회와 대한신경과학회에서도 무증상 성인에게 정기적 뇌 MRI, MRA를 권하지 않습니다. 대신 혈압관리, 금연, 규칙적인 운동이 뇌졸중 예방에 훨씬 효과적이고 비용 대비도 좋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불필요한 검사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고가의 PET-CT 양전자 단층 촬영입니다. PET-CT는 암세포의 대사 활동을 영상으로 보여주는 첨단 검사입니다. 이미 진단된 암의 범위를 확인하거나 원인 모를 발열과 체중 감소가 있을 때는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건강한 노인이 혹시 암이 숨어 있지 않을까 하는 불안으로 받는 PET-CT는 대부분 의미가 없습니다. 검사 한 번에 100만 원 이상, 방사선 노출은 일반 X선의 70배 이상입니다. 그리고 염증이나 양성 결절도 암처럼 보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조직 검사와 불안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실제로 제 환자 강동수 씨는 PET-CT에서 갑상선에 의심 소견이 나와 조직 검사까지 했지만 결국 양성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달 넘게 불안에 떨며 지내셨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검사가 아니라 검사 해석의 맥락입니다. 증상과 위험 요인에 맞는 선택이 필요합니다. 건강한 노인에게 PET-CT는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온빛 건강. 여러분, 지금까지 꼭 필요한 검사 2가지와 불필요할 수 있는 3가지 검사를 하나하나 짚어보았습니다. 이제는 이 내용을 정리하면서 실제로 여러분이 어떤 기준으로 건강검진을 선택해야 하는지 제가 60년 동안 환자 곁에서 배운 원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꼭 필요한 2가지는 다시 강조하겠습니다. 대장 내시경 50세 전후부터 시작해 정상이면 5년마다,
용종이 있으면 13년마다 반복하십시오. 조기 발견만으로도 90% 이상 완치가 가능합니다. 위내시경 40세 전후부터 2년마다 가족력이 있거나 위축성 위염 등 정구 병변이 있으면 더 자주 받으십시오. 조기 발견 시 95% 이상 완치가 가능합니다. 이 두 검사는 한국인의 생활 습관과 암 발생률을 고려할 때 비용 대비 효과가 가장 높습니다. 반대로 불필요할 수 있는 세 가지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심장 초음파 흉통, 호흡곤란, 잡음, 이상 심전도가 있을 때만 권장. 증상 없는 일반인에게는 권장되지 않음. 뇌 MRI, MRA 두통, 마비, 언어장애 등 신경학적 증상이 있을 때 필요. 무증상 노인에게는 비용 대비 효과가 낮고 오히려 불안을 키움. PET-CT 이미 암이 진단되었거나 원인 불명 증상이 있을 때 고려. 단순 선별 목적의 전신검사로는 불필요하며 방사선 위험이 큼. 여기서 핵심은 무증상 일반인에게 정기적으로 반복되는 고가 검사는 오히려 해로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저는 이를 검진 다이어트라고 부릅니다. 검진도 과식하면 체하고 오히려 삶을 무겁게 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건강검진이 단순히 신체적 결과를 넘어 노후의 삶의 질과 마음의 평안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의학적으로 불필요한 검사가 불안과 우울을 불러오는 경우를 저는 수도 없이 보아왔습니다. 예를 들어 70대 여성 한 분은 종합검진에서 뇌 MRI를 받고 작은 백질 변화라는 결과를 받으셨습니다. 사실 나이 들면 누구에게나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변화였지만 그 단어 하나가 그녀의 일상을 뒤흔들었습니다. 대화 중에도 내가 치매가 오는 건 아닐까? 를 반복했고 사소한 건망증에도 불안에 떨었습니다. 결국 불필요한 약을 복용하면서 부작용까지 겪게 되었습니다. 검사 결과 한 줄이 병보다 더 큰 병이 된 경우였습니다. 또 한 분은 60대 후반 남성이었는데 PET-CT에서 갑상선에 의심 소견이 나왔습니다. 조직 검사까지 진행했지만 양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겪은 한 달간의 불안, 혹시 암일까? 하는 두려움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오히려 수면장애와 체중 감소가 찾아왔습니다. 결과적으로 몸보다 마음이 더 크게 병들어 버린 것이지요.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검사는 결과지를 주지만 마음에는 그림자를 남기기도 한다. 검사가 필요한 순간에는 분명 생명을 구합니다. 그러나 필요하지 않은 순간에 하는 검사는 안심이 아니라 걱정을 살 수 있습니다. 이 걱정은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불필요한 의료비를 낳으며 심하면 우울증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도 불필요한 검진을 받은 사람들 중 상당수가 의미 없는 이상 소견 때문에 불안 점수가 높아지고 일상 활동이 위축된다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의학적 치료가 필요 없는 상황에서도 삶 자체가 치료를 요하는 상태로 변해버린 것이죠. 여러분, 노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편안한 일상입니다. 친구와의 만남, 가족과의 식사, 아침의 햇살, 저녁의 산책 이런 순간들이 쌓여야 행복한 노후가 됩니다. 그런데 불필요한 검사는 이 일상을 쉽게 무너뜨립니다. 혹시라는 불안을 가슴에 달고 사는 삶은 건강하지 않습니다. 제가 90세까지 큰 병 없이 지낼 수 있었던 이유는 불필요한 검사를 줄이고 대신 생활 습관과 마음 관리에 더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걱정 대신 산책을 선택했고 불안 대신 식습관을 다듬었습니다. 그 결과 병보다 걱정이 먼저 찾아오는 상황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노후의 건강은 검사와 생활의 균형에서 나옵니다. 검사가 과해지면 삶이 무겁고 검사가 부족하면 질병을 놓칩니다. 그 사이에서 현명하게 저울질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건강관리의 핵심입니다. 온빛건강. 여러분, 이제는 제가 90세 의사로서 직접 지켜온 생활습관과 검진의 균형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대학병원 과장을 지내며 수많은 환자를 보았지만 동시에 제 자신도 나이 들어 가는 과정을 겪어야 했습니다.
의사라고 해서 늙음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저는 제 환자들에게 권했던 원칙을 제 몸에도 적용해 왔습니다. 먼저 저는 불필요한 검사를 줄이는 대신 생활 습관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60세 이후부터는 매일 30분 이상 걸었고 술과 담배는 철저히 멀리했습니다. 식탁에는 늘 채소와 단백질을 균형 있게 올렸습니다. 달콤한 디저트가 눈길을 끌 때마다 저는 이게 내일의 혈당을 흔들 수 있다는 사실을 떠올렸습니다. 검진보다 더 강력한 예방은 매일의 선택에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둘째, 검진의 시기와 종착역을 분명히 정했습니다. 저는 50세에 대장 내시경을 시작했고 75세 때 작은 용종을 떼어낸 이후로는 5년마다 받았습니다. 그러나 90세가 된 지금은 더 이상 받지 않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나이에는 검사보다 삶의 질이 더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위내시경 역시 70대 중반까지는 정기적으로 받았지만 이후로는 제 건강 상태를 고려해 중단했습니다. 검진은 언제 시작할지만큼 언제 멈출지도 중요합니다. 셋째, 심리적 부담을 줄이는 데 집중했습니다. 불필요한 검사를 피한 덕분에 저는 결과 기다림이라는 고통에서 자유로웠습니다. 환자분들 중에는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며칠 동안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그 시간을 산책과 독서로 채웠습니다. 덕분에 마음이 편안했고 이것이 오히려 면역력과 회복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관계를 건강검진만큼 소중히 여겼습니다. 동네 친구들과의 가벼운 모임, 손주와 함께 걷는 시간, 아침마다 인사 나누는 이웃 이것이 저에게는 최고의 정신건강검진이었습니다. 병원에서 수많은 환자를 보며 깨달은 것은 외로움이야말로 가장 치명적인 질병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필요할 때는 과감히 검사를 받되 필요하지 않을 때는 당당히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생활 습관과 마음 관리로 채웠습니다. 그 결과 아흔이 된 지금도 저는 제 목소리로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십시오. 건강검진은 당신을 지켜주는 하나의 도구일 뿐 인생 전체는 아닙니다. 진짜 건강은 매일의 생활 속에서 쌓입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긴 이야기를 따라와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건강검진의 진짜 의미를 짚어보았습니다. 꼭 필요한 검진 두 가지, 대장 내시경과 위내시경. 이 두 가지는 생명을 구하는 확실한 무기입니다. 불필요할 수 있는 세 가지, 심장, 초음파, 뇌 MRI, PET-CT. 증상이 없고 특별한 위험 요인이 없는 경우에는 오히려 불안과 비용만 키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검진은 많이 받는 것이 정답이 아닙니다. 필요한 것을 제때 받는 것, 그리고 필요 없는 것을 과감히 거절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제가 90세까지 살아오면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은 이것입니다. 건강은 병원 안에서만 지켜지지 않는다. 생활 습관, 마음 관리, 그리고 관계 속에서 지켜진다. 좋은 식사,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가족과의 따뜻한 대화,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건강검진이자 최고의 보약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며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지금 불필요한 검사를 위해 돈과 시간을 쓰고 있지는 않은가? 검사 결과지를 기다리며 불안해하기보다 오늘 하루를 더 충실히 살고 있는가? 여러분,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 영상이 작은 계기가 되어 검진을 현명하게 고르고 불필요한 불안은 줄이고 건강한 노후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되고 더 많은 분들에게 필요한 건강 정보를 전할 수 있는 통로가 됩니다. 그리고 가족과 친구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공유가 누군가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검진의 무게를 줄이고 삶의 무게를 가볍게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앞으로도 제 60년 의사 경험과
90년 인생의 교훈을 담아 당신의 노후가 더 건강하고 더 빛나도록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설명글 90세 현역 의사의 양심 고백. 병원에서 권하는 모든 건강검진이 과연 당신에게 필요한 걸까요? 60년 진료 현장에서 제가 직접 보고 겪은 진실을 말씀드립니다. 꼭 필요한 검진 2가지: 대장 내시경, 위내시경. 불필요할 수 있는 검진 3가지: 심장, 초음파, 뇌 MRI, MRA, PET-CT. 건강검진의 함정과 현명한 선택 기준. 불안에 휘둘리지 않고 돈과 시간을 아끼며 진짜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고 검진 다이어트 체크리스트를 꼭 챙겨가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가족 친구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이 건강한 노후를 만듭니다.